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의 출국을 정지시켰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도 공개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심사해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합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오는 26일 서울에서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 회의가 삼국 협력체제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새벽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불이 나 직원 등이 대피하고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서울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 내륙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짓말을 하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많은 비난 속에서도 어젯밤 공연을 강행했던 김호중 씨는 결국 오늘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서영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낮 1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영장 심사 시간이 12시로 예정된 것을 두고 법원이 이 사건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4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핵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김 씨가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하는 CCTV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까지도 슈퍼클래식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연이은 논란에도 공연장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그거들을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김 씨 측은 오늘 공연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연에는 불참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음주 사실을 인정한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를 10잔 정도 마셨다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김호중 씨가 최소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입니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할 정도가 아니었고 접촉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한 사고 역시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최근 유흥업소 직원들을 소환한 경찰은 김 씨 측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래퍼 등 일행과 함께 온 김 씨가 혼자서만 소주 3-4병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유흥업소는 소주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요청으로 직원들이 마시려고 보관한 소주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역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가 양주를 마시지 않아 오히려 음주량이 특정된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술자리를 마치고 난 뒤 만취에 가까운 정황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가 음주량과 관련해 또다시 거짓말을 한 만큼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출국 정지하고 한 번 더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은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형 목사가 청탁한 내용과 관련됐다는 메신저 대화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메신저, 카톡 메신저 하나는
김건희 씨한테 청탁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제 저녁에는 유튜브를 통해 인사청탁 대상자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 의원이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대화록에선 최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화장품을 선물한 뒤 김창준 전 의원 내외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영상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출국 정지하고 오는 31일 다시 소환해 추가 제출 증거를 토대로 대화 의도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청탁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1년 5개월치를 검찰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에서 불이 나 직원 등이 대피하고 연기를 마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오늘 서울역에서의 살인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승민 기자입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27층 공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기를 마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관리 직원 등 14명이 스스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크지 않았지만 연기가 많이 난 탓에 1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나각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22대와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낮에 데크 공사를 했다더라고요. 그거랑 연관 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아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4일 서울역에서 50명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예고 날짜인 오늘 철도 경찰과 함께 서울역과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상기후로 지구 곳곳이 전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폭염으로 멕시코에서 원숭이 83마리가 탈수 증세로 집단 폐사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수백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거리에는 더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땀이 나는지 연신 땀을 닦아냅니다. 한 시민은 도로 한복판에서 시원한 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일부 지역의 기온이 49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जानते हैं कि आजकल पाकिस्तान के अंदर शदीद जो हीट वेव है उसका सिलसिला जो है वो शुरू हो चुका है। ये इसका पहला हफ्ता है और ये 3 जून का जो आखिरी हफ्ता होगा उसके अंदर इसकी 파키스탄 전역에서 하루에만 수백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हमारे पास तकरीबन सुबह से 300 पेशेंट हमने ट्रीट कर चुके हैं जिनको मोशन थे, वॉमिटिंग थी, फीवर था। 멕시코도 기온이 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한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지난 2주 동안 83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간신히 구조된 원숭이들도 탈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Vaya, esa es la problemática, ¿no? La mortandad de esta especie en esta temporada tan caliente en el estado.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폭염에 몸살을 앓는 등 세계 기상기구는 올여름 심각한 폭염을 예고해 전 세계에 폭염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름 같은 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진짜 여름은 어떨지 걱정되시죠? 어느 정도 예상하신 것처럼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비도 많이 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해변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제트스키를 타며 더위를 날립니다. 여름 휴가철 풍경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난 4월 중순 부산 해운대의 모습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기온은 계속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2월과 4월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따뜻했습니다. 여름 같은 봄을 보낸 시민들은 진짜 여름이 걱정됩니다. 여름처럼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겉옷도 안 챙긴 날도 많았고 습한 것도 있고 그냥 각오는 하고 있죠. 그래. 걱정처럼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전망입니다. 특히 여름이 시작되는 6월과 휴가를 많이 떠나는 8월이 무덥겠습니다. 서태평양의 뜨거운 해수면이 만든 상승 기류가 우리나라로 와서 내려오며 고기압을 만들어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수량도 평년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6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7월과 8월은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며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며 우리나라로는 따뜻한 남풍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평균 2.5개가 오는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를 찾을 전망입니다. 벌써 5월 말, 더위와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달 유엔 안보리에서 10년 만에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의장국은 유엔의 각종 회의를 언제든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재목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우리나라가 6월 한 달 동안 안보리 의장국을 맡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6월에는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다른 유엔 장국들과 유엔 기관에 대해 안보리를 대처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영문 국가명 알파벳 순서로 한 달씩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년 임기의 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다음 달뿐 아니라 내년 9월 또는 10월에도 의장국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이상에 걸맞게 외교 지평을 밝히고 또 우리의 글로벌 중시국가 외교 진전에 기여할 기술을 다합니다. 의장국은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해 대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 토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가상화폐 탈취를 적극 활용 중인 만큼 해당 이슈는 북핵 문제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과 부장검사급 700여 명에 대한 승진과 보임 인사를 심의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는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이 유력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건 처리를 담당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거부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바 있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과 2차 피해에 대해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2020년 7월 3억 원 상당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가 4년 만에 나옵니다.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작년 출소한 안 전 지사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며 큰 충격을 줬었죠. 이 10대들에게 이 낙서를 시킨 일명 이 팀장이 5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홍보하려 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후드를 쓴 남성이 스프레이로 담장에 글씨를 쓰더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듯 포즈를 취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10대 임모군은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낙서를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국립고궁박물관 쪽문과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도 같은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를 사주한 배우인 이 팀장을 추적해왔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경찰은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임모군과 여자친구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홍보를 위해 낙서를 직접 지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범행을 실행한 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낙서 구역은 물론 구체적인 이동 경로까지 정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지만 임군이 주변에 경찰이 많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공범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퇴근을 한 후에 국밥을 먹던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밤샘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몸과 마음이 지칠 법도 한데요. 식당 옆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손님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덕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국밥집입니다. 이른 아침 두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옆자리에는 밥은 안 먹고 졸고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남자가 식당을 나가 차를 모는데 식당에 있던 두 남자가 황급히 차를 쫓아갑니다. 차를 멈춰 세운 건 밤샘 근무를 마치고 국밥을 먹던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졸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도 했고,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거 보고 음주운전이다라고 이제 의심이 들어서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불과 10m 주행했다가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40대 운전자는 남양주시에서 새벽 4시가 넘도록 술을 마시고 32km를 달려 의정부까지 왔다가 퇴근한 경찰을 만난 겁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주변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습관이 있어서 어떻게 이제 음주운전 하시는 분을 잡게 됐는데 먼 거리를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폭력까지 휘두른 20대 조직폭력배들이 붙잡혔습니다. 늦은 새벽 빈 방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난동을 부리는 이 20대 조폭들의 모습은 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보도에 심우영 기자입니다. 유흥주점으로 건장한 남성들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방문을 열어봅니다. 갑자기 문을 발로 차더니 어디선가 소화기를 들고 와 방 안으로 뿌려댑니다. 졸지에 봉변을 당한 손님들이 항의하자 밀치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유흥주점에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MZ세대 20대 조직폭력배 6명이 붙잡혔습니다. 빈방이 없다는 업주의 말에 왜 빈방이 없냐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공개 이시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빈방이 없다고 말을 했고 조폭들은 다른 방에서 손님이 있는 모습이 확인되니까 그걸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난동을 부립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는 MZ 조폭들로 동료 조폭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이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조폭 1명을 구속 상태로 다른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개통령으로 불리면서 많은 애견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의 갑질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영욱 씨는 해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모든 의혹에 침묵하고 있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가스라이팅한다. CCTV로 수시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검열한다. 최근 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는 강영욱 훈련사가 운영하는 보듬 컴퍼니에 대한 혹평이 올라오며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불편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회원들한테도 갑질을 하고 회원들이 있는 데서 밑에 훈련사님들 엄청 몰아세우는 거 진짜 많이 목격했거든요. 당신께는 언젠가 반드시 살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러 오셨으면 똑바로 배우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취재진이 강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인적이 끊겨 적막감이 맴돌고 쓰레기 가득한 창고와 뜯지 않은 우편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한 2, 3주 전만 해도 계속 주말마다 강아지를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야외 훈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안쪽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훈련장과 건물 모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아직 진정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던 강 씨가 계속 침묵인 가운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앞으로는 이혼을 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40년 만에 예전과 다른 판단을 내놓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선한빛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1년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4년 나왔던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을 무효로 되돌렸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법적인 실익이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 A씨도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혼모 가족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당사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서울대 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음란물을 만든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가짜 목소리를 만든 업체에 벌금 82억 원을 부과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최중락 리포터입니다. 지난 1월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지 가운데 일부가 자사 AI 도구에 의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안전장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 피해자까지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연방법이 현재로서는 미비한 상황에서 먼저 업계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AI 개발자와 금융기관 등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막고 노골적인 이미지에 대한 사이트 결제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AI 기술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에게 $600만, 8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We'll need your help in electing Democrats up and down the ticket. 벌금과는 별도로 거짓말로 투표를 방해하려 한 혐의 등 13건의 중범죄와 또 다른 11건의 경범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레이머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기보다 AI 딥페이크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AI를 활용한 정치 광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는 가수 이명웅 씨가 작년 한 해 20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웅 씨는 지난해 용역비로 193억 원을 정산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속 아티스트 미지급금 32억 원,
그리고 임영웅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소속사 배당액 10억 원을 더하면 임영웅 씨가 올린 수익은 약 235억 원을 이르는데요. 물고기 뮤직의 소속 가수는 임영웅 씨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전국 투어와 신곡 히트 등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독보적인 수익을 낸 걸로 보이는데요. 소속사 매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3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인 임영웅 씨 역시 대세답네요. 멕시코에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 행사 도중 무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몰린 한 유세장에 갑작스런 강풍이 불면서 무대 위 스크린과 구조물이 무너지고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붕괴된 구조물이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을 덮치면서 9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2일 야권 대선 후보인 호르헤 알바레스 마에네스의 선거 유세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유세 중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에네스 후보와 다른 후보들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세 활동을 일시 중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파경설에 휩싸인 할리우드 대표 커플 제니퍼 로페즈와 벤 애플렉 부부가 현재 별거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주요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의 별거 소식을 알렸는데요. 현재 로페즈는 로스앤젤레스 저택에서 애플렉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집을 임차해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유명인으로서 사적인 부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서도 의견이 달라 갈등을 빚어왔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20년 전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다가 18년 만에 재결합해 결혼에 골인하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2년 만에 다시 헤어질 위기에 처한 게 아닌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엽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인데요. 중국이 대만 문제로 불만을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 문제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며 이 3국 협력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오는 26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 한중, 한일 양자회담에 이어 3국 정상들의 만찬이 진행되고 다음 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3국 정상은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경제와 보건,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외교부가 주중 한일 공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이 관례 수준을 넘지 않았고 하나의 중국 지지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나 북러 간 무기거래 같은 이슈는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경제협력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와 여부와 함께 한미일 공조 강화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가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맞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정치권 인사들이 집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함께 노무현 정신을 그렸지만 해석은 각자 달랐습니다. 여당은 협치를 강조했고 야당은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김해 봉하마을이 노랗게 물들여졌습니다.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를 주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노무현 정신 계승을 말했지만 강조점은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당 지도부로선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한 국민의힘 황우엽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치에 방점을 뒀습니다. 정치 언어라고 그럴까? 그런 이제 험한 말과 극단적인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여야의 협치라고 그럴까? 같이 손잡고 나라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남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은 여전히 미완성이라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평온한 대동세상을 향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환과 한덕수 국무총리, 홍철호 정무수석을 보내 추모의 뜻을 대신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특히 이번 추도식엔 야권의 잠룡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오랜만에 귀국한 친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따로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전 야권 인사들은 권양숙 여사 사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오찬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세 사람을 따로 불러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나아가야 될 길, 또 현 시국의 어려움, 이런 점들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함께했다는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한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당부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한 빠른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당이 공통의 공약이 많으니까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내 당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침 영국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공부하다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토론과 수기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김 전 지사의 역할론도 계속 나오는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일단 6월 초 학업을 위해 다시 독일로 출국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박 2일 당선인 워크숍을 마치면서 앞으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과 검사는 물론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다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행동하는 민주당 화이팅!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정부가 민의를 더는 무시할 수 없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 측 인사의 국회 불출석과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해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도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장관이든 검사든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고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겠다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이 일상적 구호가 됐다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 전복 세력을 자인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혜병 특검법도 정치 공세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권 흔들기를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급기야 탄핵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최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까?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이 향후 전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정년을 보장해주되 임금을 줄이는 임금 피크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년을 한참 앞둔 40대 직원에게 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곳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도 아닌 여당 국민의힘이었는데요. 법원은 깎인 돈을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우종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낸 A씨는 30년 넘게 근무한 국민의힘 당직자입니다. 그런데 A씨는 불과 48살이었던 2018년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아 급여가 깎였습니다. 만 7년째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사회에 비하면은 아주 긴 임금 피크제 적용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정년 60살이 가까울 때 임금 피크제를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의힘은 계급 정년 연동형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1급으로 승진한 뒤 7년이 지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급여를 절반 가까이 깎는데 A씨는 60살까지 10년 넘게 깎인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A씨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이 잇따라 당직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당직자들에게 부당한 임금 피크제로 깎인 급여를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에 관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급 정년이라는 것은 군인과 경찰의 특수한 신분에만 적용되는. 국민의힘 측 핵심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6만 5천여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카카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죠. 카카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킹 DB파입니다. 지난해 초 인터넷에 퍼진 광고입니다. 익명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공통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휴대전화번호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기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대량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암호화가 안 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 1년 번호를 빼냈습니다.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 이용자의 회원 1년 번호가 같다는 점을 노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결합한 뒤 스팸 문자업자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주식방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그 마케팅 측면에서는 오픈 채팅방 그 이용자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을 그 이용자 DB를 판매하게 된 거고요. 최소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15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카카오는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로 구성된 회원 1년 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고 해커가 결합한 다른 정보는 당사에서 유출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계가 초긴장 상태로 빠져든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정부 보건의료와 교육정책 자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오던 집단 휴진도 추가로 늘릴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40대 의대 교수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전 이 교협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의료계의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는 다른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현재 다 가지고 있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현재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전문가의 의견이.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존 주 1회 휴진 강화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직하면 다음날 도저히 이제 못 버티니까 그 이제 계속 쉬고 이제 그런 것들 정하고 있죠. 환자 일정들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못 하는데.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석 달이 넘어가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인당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전공의는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각하되면서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충북대와 부산대, 강원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을 의결했지만 전북대와 경상대, 경북대는 부결된 상황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해 의대 증원을 못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멕시코 길거리에서 위험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꽤나 위험해 보이는데요. 팁을 두고 분쟁이 일어난 거라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멕시코 길거리 가게 옆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덮치며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차량이 다가와 서더니 우르르 악기를 든 사람들이 내리고 큰 몸싸움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당하던 남자가 갑자기 불을 붙여 여기저기 뿌리고 몇몇 사람들 몸에 불이 붙어버리는데요. 악기를 든 사람들은 멕시코 전통 악단 마리아치였고 불을 뿌린 사람은 불을 삼키는 고개사였습니다. 팁을 두고 싸우다가 몸싸움까지 벌인 건데요. 큰 부상자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불을 쓰던 고개사는 불을 삼켜서 잠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하네요.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를 아시나요? 뱅크시의 그래피티 작품들이 미국 뉴욕에 전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 담벼락이나 낡은 거리에 사회적 이슈를 담은 그래피티를 그린 뱅크시의 그림이 그 모습 그대로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그래피티 특성상 지워지거나 건물 주인이 허물면 사라지곤 했었는데 익명의 화가들이 뱅크시의 작품을 사라지기 전에 복원해뒀는데요. 익명의 화가들이 복원한 작품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 뉴욕까지 건너왔고 뱅크시가 전달하려는 반전, 평화, 약자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뱅크시가 뉴욕 전시에 동의하면서 미국 사람들도 작품 감상이 가능해졌다네요. 대만의 지하철에선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시민들의 도움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 건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갈색 옷을 입은 남성이 긴 머리 여성의 목을 휘감고 공격합니다. 주변 남성이 우산을 휘두르며 도움을 줬는데요.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가 등장했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대만 타이중시 전철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고 승객 여러 명이 다쳐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더 큰 참사를 막은 건 범인을 제압해 흉기를 빼앗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움직이지 못하게 막은 시민들의 용기 덕분이었는데요. 시민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시간입니다. 편견이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창조해 작가의 독특한 시선을 담은 전시가 열렸습니다. 또 이름을 바꾼 국가유산청이 새 출발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과 함께 국가유산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글로리어스라는 자신만의 멀티버스를 창조했습니다. 파이와 조이라는 두 주인공이 토끼, 말,
고양이 등의 동물과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가상세계 속 각자가 놓인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시간을 탐구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시계가 등장하고 소재들이 가리키는 특정한 시점을 통해 끊어지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로리어스라는 세계는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각이 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지각을 하는데도 기쁘게 항상 말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각 왕에게 주는 트로피를 받은 이제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 푸릇한 대지와 바다, 꽃과 하늘, 파랑새와 사람을 닮은 고양이 캐릭터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캐릭터와 작품의 주된 공통점은 치유, 그리고 행복입니다. 막연한 행복이 아닌 고양이와 나무, 산과 바다 등 일상에서 느꼈던 행복이 기억의 방아쇠가 되고 작가 개성이 담긴 색감이 더해져 캔버스 위에 펼쳐집니다. 그 고양이들을 의인화시키거나 그리고 사랑스러웠던 순간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업입니다. 순간순간 사랑했던 그런 기억들, 감사했던 기억들을 모두 모아서 작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유산청이 K-팝 스타들과 함께 대대적인 국가유산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원형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려고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통해 지역 소재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서늘한 동풍이 불어들며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속초의 낮 기온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고요.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남부와 충북 남부,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높은 산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3도, 대구는 19.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대구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하늘만 대체로 흐리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 내리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